그래서 심리 상담을 하면은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부모로부터 투사되는 형상이 있는 걸 봐야 돼요. 이것만 봐도 솔직히 금쪽이 안 가도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그림자가 뭔지만 알면 전혀 문제가 안 가요. 이걸 내가 해결하면 가요. 근데 대부분은 이걸 안 보고 자녀한테 투사시켜서 얘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난 편하거든. 내 탓으로 하기에는 우리의 자아가 지금 힘든 거예요. 겉에 있는 자아에 관한 거 얘기했고요. 가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컴플렉스. 이거는 자아에도 있고 이제 무의식에도 있는 거. 의식과 무의식에 다 있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메인 주제는 이제 그림자. 개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인식은 하고 있거든요. 이게 나지만 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죠. 빛은 항상 비추고 있거든. 빛 속에 살고 있으면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을 하면 되는데, 어둠 속에 살면 그림자 없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밝은 대로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로 끝나요. 어두운 반려자.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거야. 열등한 인격. 왜? 나의 장점이 너무 크다 보면은 장점만큼 커져요. 왜냐면은 우리는 시간도 한정적이죠. 사용하는 기능도 한정적인데 한 군데에 열정을 쏟고 장점에다가 열정을 쏟으면 이 사고의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MBTI를 한 거예요. 내 사고 기능 중에 내가 장점으로 계속 사용하는 사고 기능이 있고,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방치된 사고 기능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러면은 이런 쪽은 한번 내가 잘 못하는 거구나라고 인식을 해보자 해서 이제 그림자라는 갖고 나온 거예요. 소크라테스와 그의 아내. 철학자잖아요. 근데 이제 악처럼 이런 그림자가 있다. 우리 안에도. 내가 소크라테스처럼 철학자라면 내 안에 악처 같은 열등함이 있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거는 뭐 아주 유명한 거죠. 자아가 분리됐을 때 아주 좋은 사람이지만 안에는 하이드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림자가 대비되는 이런 작품으로 계속 나옵니다. 미술 작품을 봐도 그렇고, 이제 그림자에 대한 성찰을 할 때 나오는 모습들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계속 강조하게 돼 있습니다. 뉴턴. 근데 이 사람이 펫도어를 만들었어요. 문을 닫아 놓으니까 자꾸 개나 고양이가 자꾸 내가 연구할 때마다 여기 콩콩대고 두들기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고양이가 다닐 수 있게 만들었어. 근데 이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 여기다가 새끼 고양이 문을 하나 더 만들었어. 똑똑하잖아요. 그 열등한 기능이 나오는 거야. 이 새끼 고양이가 다닐 문이 안 필요하죠. 그냥 엄마가 다닐 수 있는데 새끼 고양이도 다니지. 근데 이 사람의 사고 기능은 뭐야? 두 마리니까 문이 2개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왜 갑자기 너무 똑똑하니? 너무 똑똑하잖아요? 너무 단순한 거에서 이런 실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림자에 대한 이제 예예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자녀를 가진 분들에게 조금 필요한 거고, 이게 우리 인간관계에 다 있습니다. 보통은 동성한테 하게 돼 있고요. 자녀한테, 약한 자녀에게 하게 돼 있어요. 그 집에서 막내나 아니면 좀 뭔가 기능이 떨어지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어두움을 얻다가 전가시키는 거야, 자녀. 그래서 심리 상담을 하면은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부모로부터 투사되는 형상이 있는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솔직히 금쪽이 안 가도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그림자가 뭔지만 알면 전혀 문제로 안 가요. 이걸 내가 해결하면 안 가요. 근데 대부분은 이걸 안 보고 자녀한테 투사시켜서 얘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난 편하거든. 내 탓으로 하기에는 우리의 자아가 지금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우자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뭘 할 준비가 되셔야 되냐면은 내 마음속에 어두운 면들을 본인이 직접 보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나눌 수 있는 대상들을 좀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욕탕을 같이 갈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다시 그걸 닮을까봐 괴로워. 아니라니까. 그거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닮아도 되거든. 근데 그만큼도 건강하지 못해. 그걸 못 보는 사람이고, 보는 사람도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주면 안 돼요. 내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한다면 우리 애도 해결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애가 고생하니까 그렇죠. 아니, 왜 고생해도 헤쳐나갈 건 알고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인식을 해야지. 그게 극복한 거예요. 싫었어요. 싫으면은 아직 극복이 안 돼. 그 시간이 너무 길고 길어도 자기한테 도움이 된 걸로 인식을 해야 된다니까. 그림자가 뭐냐면은 나의 어두운 면이 나를 이렇게 해줬구나라는 거를 인정할 때 그게 컴플렉스의 극복이야. 그거를 인정 못하면 아직도 있는 거야. 아니 애들이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잖아요. 컴플렉스가 극복이 안 된 거라니까요. 인생에 얼마나 다양한 게 있는데 다시 보셔야 돼요. 컴플렉스가 해결이 되면요, 내가 뭐 잘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가오면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거라니까. 종교적으로 가야 돼.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믿음의 단계에서 앞으로의 것도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못 극복하면 자녀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그 불안감이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살아온 게 증거가 되면 아이들한테도 편해. 아프고 힘든 게 했을 때 자꾸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못 바라보는 거 참아. 그게 이제 자식한테 나타난단 말이야. 왜냐면 날 닮았으니까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그러면 이제 그게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자꾸 바라보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있으면은 아이도 극복할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좀 더 개인적으로 좀 보세요. 그거는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투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림자 밑에 있는 여성의 남성성, 남성의 여성성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오늘은 이제 그림자예요. 뭘로 나타나냐면 자녀한테도 나타나지만 동성 친구한테는 어떤 행동을 해. 되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거 잘 찾아보면 저 어떤 공동체에서 눈에 거슬리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되게 껄끄럽고 근데 왜 싫어요? 넌 나야.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뭐 해요? 걔만 비난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남이 볼 땐 뭐해? 그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근데 왜 그러죠? 내가 나의 약함을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극복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켜서 비난하는 거예요. 극복을 하면 사랑하죠.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안타깝지.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힘든데. 근데 그게 아니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는 이제 화가 나는 거지. 내가 극복 못한 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서 걔 막 비난하고 화살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간음한 여인에게 돌 던져라 그랬잖아. 그게 뭐야? 내 마음속에는 다 간음을 한 거야. 뭔 간음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간음을 했죠.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나를 모시고 살거나 아니면 다른 쾌락을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런데 이 여자는 간음을 했어. 그러니까 이 여자를 돌 던지면서 이 정죄하는 나를 높이는 거야. 나는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냐? 죄가 없으면 돌로 던져봐라. 니네 마음속에는 죄가 없냐? 있지. 그래서 이 인간이 끝에 가서 한 게 뭐예요? 예수님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지. 그러니까 그때 바라본 거예요. 자기의 인격들을 바라보고 거기서 끝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 자꾸 이런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이는 거는 이 사람도 가면이거든요. 페르소나 쓰고 나오는 가면인데 그걸 비난하는 거지. 근데 내 안에 뭐가 더 크기 때문에 열등감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을 더 비난함으로 인해서 내 열등감을 감추는 거죠. 그분 나가셨는데 그분이 딱 저랬던 그 사람이고 나는 안 그런가 봐야 돼. 비난하지 마요. 그냥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근데 자꾸 우리 인간은 자꾸 벌거벗은 몸을 안 보여주려고 자꾸 나는 가리고 남은 벗겨요. 그래서 자꾸 저 사람을 정죄해야 내가 마음이 편해지거든. 남을 정죄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올라가잖아요. 뒤에서 이런 거 지금 더 하면서 나무라는 사람이 열등감이 더 크다. 뭐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가 열등감이 더 큰 거다. 내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라. 그냥 내 안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만 봐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림자. 얘네 선민의식이 짜증나지.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가 한 것을 비난하면서 얘네보다 더 나쁜 카톨릭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죠. 왜 박해? 예수를 죽였으니까. 근데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지. 니네는 안 죽였니? 누군가가 그 예수의 그 모습 그대로 오면 니네는 안 죽일 수 있냐? 그런데 나는 안 죽일 수 있어 그래놓고는 하는 게 이제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중세 천주교. 자기네들이 올바르지 못하니까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죄를 뒤집으시고 마녀사냥. 왜 이 사회가 망했어요? 본인들 때문에 망했어. 저 마녀 때문에 망한 거고 이런 갈릴레이 같은 놈들 때문에 망한 거고 이슬람 때문에 망한 거고 그러니까 이슬람 없애야 되니까 십자군 만들고 이런 애들 죽여야 되니까 재판하고 이런 애들 있으니까 죽여버리고 이렇게. 얼마나 잔인하게 죽입니까? 그게 왜 그래요? 이거는 이제 집단적인 거야. 우리가 우리 얘기하기는 참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하면 우리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골방에 가서 나의 그림자를 한번 봐야 돼. 빛이 비치는 곳에 가서. 빛이 안 비치면 그림자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냉전, 서로에게 콤플렉스거든요. 근데 냉전에서 왜 자본주의가 이겼게요? 자본주의는 자기 문제점을 들여다봤고 저기 공산주의는 자기 문제점을 들여다보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는 수정자본주의라는 지금도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이론들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사라집니다. 컴플렉스를 극복 못하고 그림자를 보지 못하는 자아들은 질 수밖에 없어요. 인민재판. 이건 북한이 나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나의 자존감을 드러내는 거. 예전에 제일 못된 선생들이 하는 짓거리인데 2명 나와서 야 네가 얘 때려. 너가 얘 때려.
맨 처음에는 톡톡 때리다가 한 놈이 세게 맞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자기 열등감이라니까. 자기 아픔을 남에게 그대로 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지. 내 아픔인데, 사실은 내 아픔인데 남에게 씌워가지고 같이 죽여버리는 거야. 인간 자체가 이런 그림자가 있는데 나는 지금 이제 일본하고는 좀 그만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태극기지만 그림자가 있다고. 뭐 일장 어떻게 해? 친일파. 나는 지금 친일파가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몇 세대가 지났는데 아니 자꾸 그때 잡았어야 된다고 생각해. 넌 그냥 못 잡은 걸 인정을 해야지. 잡았으니 이때까지 계속 아니라니까. 남의 헛물 캐면 안 돼. 솔직히 우리나라가 일본을 몰아냈습니까? 얘는 능력도 없는 애들이 막 이러는 거라니까. 자녀, 내 그림자를 계속 자녀한테 준다니까요. 자녀가 마음에 안 들면 봐야 돼. 나는 나에 대해서 뭘 마음에 안 들어 하나. 극복하면 자녀가 되게 사랑스러워. 근데 진짜 이거 힘들어. 어렵고 바뀌어야 돼. 그래서 과잉육아. 진짜. 과잉육아. 이게 뭐예요? 걱정되는 거야. 왜? 나는 그거 못했거든.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있어서 지금 해줄 수는 있거든. 근데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선택해야 돼. 그래서 심리적 고통도 있고 부모로부터 받은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 게임 중독, 그 다음에 약물 중독 이런 거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세에서 25세에 이제 발현된다고. 왜? 자기가 힘이 생기니까. 아빠도 주워 팰 수 있거든 이때는. 이때 되면요,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는 거지 힘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집안에서 막을 수가 없어. 최고야. 다 이겨. 특히 아들은 다 이겨. 딸은 좀 아빠한테 맞을 수 있는데 엄마는 이겨요. 그리고 아들은 아빠도 이겨. 의존적으로 만들어지면 더 문제야. 차라리 그렇게 반항하는 애가 건전해요. 되게 건전한 거예요. 건전한 거를 본인이 빨리 깨달아서 그 에너지를 자기 거에 쏟게 만들어야 돼. 엄마하고 싸우는데 쏟게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 결과에 따른 것을 직면해야 되는데 그걸 막잖아. 막는다니까 우리는. 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왜? 이렇게 하다가 걸리면 너 힘들 거니까. 그거 애당초부터 차단시킨데 그거 차단시킨다고 차단이 되냐고. 안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만나요. 그럼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과잉육아 하지 마시고요.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관하지 말라고 그런 건. 왜냐면은 조금은 상관해도 되고 그러면 그 조금이 틀려. 조금도 하지 마세요 해야 조금 해. 조금. 맞아. 하나도 하지 마세요. 그래 하나 한다니까 하나. 맞아.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는 건 좀 들으시고요.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여기서 괜찮습니다 그러면 나는 10 하라고 했는데 막 30, 50, 100 하고 있잖아요. 이건데 이렇게 보인다고. 여기다 빛을 쏘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그림자도 없지. 근데 내 자아는 항상 있단 말이야. 그림자가 있지. 그럼 그걸 봐야 돼. 그래야 요거는 여기구나. 요거는 여기구나.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안다고. 근데 계속 이것만 바라보면은 괴물이 하나 살고 있나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음속에. 내가 내 자녀에게서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불편하면 나를 바라봐야 돼. 아이를 보고 잡을 게 아니라 그걸 끌고 와서 골방에 들어가서 나의 자신을 다시 비춰봐요. 그림자가 있다라는 거. 이제 오늘 알았으니까 1단계 된 거예요. 내 마음에 나의 그림자. 내가 자아로서 의지적으로 뭐 하면 할수록 그림자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으면 두 번째는 그걸 끌어내.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내가 자녀한테 투사하는 나의 모습에 힘든 거. 그 다음에 꿈을 꿨을 때 자꾸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좀 양성화시켜서 보는 거. 자꾸 꿈을 예지몽으로만 보지 마시고 내 자아에서 나에게 얘기하는 무의식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나면 자아하고 일치시켜야 돼. 그래야 내가 자아가 더 커지고 품고 더 성숙해지는. 인간한 컴플렉스를 봐도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1단계입니다. 이게 누구의 컴플렉스요? 개인에 대한 컴플렉스. 집단에 대한 컴플렉스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분석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단,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반일 감정 이런 것들. 제가 왜 역사를 한번 이렇게 러프하게 다뤄드렸냐면은 보자. 컴플렉스 극복하자. 일본 더 이상 아니다. 그리고 얘네는 이때 잘했다. 우리는 못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극복하지 않았냐. 이제 일본은 우리 대상에서 멀어지는 거지. 그걸. 사회 지도자세요? 하세요. 제가 어떻게 사회 지도자가 돼요? 근데 왜 하려고 그러냐고. 그냥 냅두면 되고 내 것만 치료하면 돼. 내 마음속에 반일 감정 없애고 내 마음속에 그런 교복 같은 등골 브레이커 같은 거 없애고 내 마음속에 홀로코스트 같은 나치 같은 마음이 생기면 없애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지면 그게 이 동네를 살리고 이게 천천히 해요. 내가 극복이 안 된 상태에서 뭘
사회를 극복을 해. 내가 극복이 되잖아요. 자녀가 극복이 돼서 그 자녀가 어떻게 될 줄 알아? 내가 극복이 돼서 내 그림자를 자녀한테 안 물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자산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애가 잘 크는 방법은 내 컴플렉스 안 가져가면 되고 내 그림자 안 가져가면 돼요. 그거만큼 자산이 없어요. 돈 1,000만 원 주고 2,000만 원 주면 그거 다 어디 가냐면은 정신과에다 갔다 와요. 애들 잡아가면서 서울대 보내봐야 어차피 아니 그래요.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이게 분리가 돼요. 자하고 그림자하고 분리되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노이로제나 정신분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자아가 있는데 또 다른 자아가 지멋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 하냐면 얘가 갑자기 에너지가 커져가지고 나와가지고 나를 삼켜버려요. 중에 하나예요. 도망가든지 덤비든지. 그래서 덤비면은 또 뭐 해요? 그림자가 폭발해가지고 나를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요. 여자애. 그러니까 이 자아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아가 죽으면 뭐를 못 써요? 페르소나를 못 쓰는 거야. 가면을 쓰는 게 페르소나인데 이거 안 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그대로 나타나도 부끄럽지 않은 거고. 그걸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든 뭘 하든 나는 몰라. 이미 무의식이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게 뭐예요? 자아예요. 다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감정도 무의식의 반응이고. 근데 우리가 동물한테 사랑을 주면서 뭘 보는 거예요? 동물에게 투사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워 죽는 거예요. 동물한테 볼 필요가 없죠. 사람끼리 보고 사람끼리 만나도 충분히 행복한데 자꾸 내 그림자를 동물한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동물한테 투사시켜. 걔가 어디에서 다녀요? 유모차에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 유모차 댕겨. 걔는 어떻게 다녀야 돼요? 뛰어댕겨야 되는데 걔는 유모차에서 다닌다고. 그거 왜 그렇게 개 발에 묻는 게 싫어. 집에 들어오면은 다시 닦아야 되죠. 근데 자식에겐 뭐가 없어요. 이 동물에겐 자아가 없어.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좋아. 내 의식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럼요. 동물에게는 자아가 없대. 그래서 저는 걔는 그게 있구나 하고 아니야. 요번에 유튜브에 그러니까 무의식이니까.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그냥 애정에 반응하는 동물이야. 그래서 애완견이고 얘가 하는 행동에 그래서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왜? 이 자아의 사랑을 받으려고. 이 무의식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로보트라고. 동물들은 다 로보트예요. 그냥 이런 반응을 했을 때 저렇게 반응을 해주는 거야. 그 반응이 즐거운 거지. 왜? 관계가 없으니까 이 반응에 대항하는 반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가리를 이렇게 해줄 때 좋아하잖아. 이 동물은 그렇게 해줄 때 좋아하는 걸 보면서 내가 위안을 얻는 거예요. 근데 하마한테 하면 안 돼. 사자한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무의식이 위험한 건 뭐냐? 안 돼서 위험한 거거든요. 무의식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컨트롤 못하는 대상을 갖다 놓고 하는 거라고. 그리고 개가 물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사냥하는 개를 갖다 놓고 애완견을 킨다고. 그 전문가들 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그 개 전문가들이 왜 공격하는 개를 키우냐? 당신이 통제가 안 되면서. 이만한 개 키워놓고 여자들이 힘 못해가지고 이렇게 끌려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이 개가 애를 물면 난 몰라. 우리 애가 물었나 봐요. 그러면은 사회에서는 이 무의식 덩어리를 죽여야 되거든. 사실은 안락사 시켜야 되고. 근데 이거를 뭘로 봐요? 자아가 있는 인격으로 보니까 못하는 거지. 사랑을 해친 개는 절대 죽여야 돼. 동물에게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자꾸 해주잖아. 근데 아이도 5살까지는 그런 반응이 있어요. 아이 때 말 못하고 그럴 때는 거의 내가 까꿍하면 까꿍하고 하는 그 반응이 있잖아.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자아가 생기면서 본능은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본능하고 자아하고 같이 하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성격이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 해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컴플렉스까지는 제가 다뤄드릴 건데 종교까지는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제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 계시니까 목사님이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그 종교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독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뭐 불교 거를 알아가지고 하거나 이슬람 거를 알아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이게 잘 소화하시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경험. 어렸을 때의 나의 자아. 그래서 방치됐던 나의 자아들이 있어요. 근데 왜 모르냐면 지금 너무 훌륭하셔서 그 자아를 안 달래고도 살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지금 누구한테 다 전이 돼 있냐면은
자녀들한테 전이가 돼 있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 그림자를 찾는 게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그림자를 한 번씩 찾아보시고 혹시나 그렇게 방치된 자녀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왔고요. 요거 다음 거. 남자 안에 있는 여성성, 여자 안에 있는 남성성. 이거 왜 중요하냐면은 그게 누구예요? 아빠로부터 받았어. 엄마로부터는 그 그림자를 받았고 아빠로부터는 그걸 받았는데 그 실체는 누구야? 내 안에 있는 남성성. 그러니까 어머니들 안에 있는 남성성은 누구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부정하지 마. 아니야. 부정하지 마요. 내 안에 있는 여성성의 그림자, 내 안에. 그 부모라고 나는 생각. 부모한테 받았어요. 예. 부모한테 받아서 되게 신기한 게 내 안에는 내 엄마를 닮아 있어. 그래, 그 얘기 내가 지금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나도 내 아버지를 싫어했는데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난다고. 그래서 그게 남편한테 갔는데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네. 그럼 남편하고 분리가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요? 누구한테 가? 자식 중에. 그래서 아들이 힘들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